주식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는 뉴스킨을 안 하고 또 다른 네트워크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중국은 AI로 네트워크를 한다고 해서 동영상 만들고 이미지 만들고 블로그에 글 쓰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저도 또 그런 걸로 알고 또 그렇게 또 진행한 적도 있고 해서요. 근데 이제 AI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제가 캐치하고 굉장히 놀랐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한 1년 보내면서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6개월 갈지 1년이 안 갈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우리끼리는 비밀스럽고 우리끼리는 정보일 수가 있는데, 또 몇 달 후에 누가 또 알게 되고 또 이런 일이 진행되면 그 부분 안에서 누가 캐치해서 또 뭘 잘할 수도 있겠지. 근데 아무튼 제가 아는 뉴스킨 리더들 중에 사장님들한테 첫 적용이 됐고 다른 쪽에는 적용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잘 들고 그 다음에 본인 사업에서 좀 좋은 부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얘기를 정확히 어떤 플랜으로 가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AI라는 게 불과 3년뿐이 안 된 거잖아요. 2022년도 11월 31일 날 챗GPT라는 게 생성형 AI가 발생이 되고 불과 3년 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AI 에이전트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AGI로 바뀐다, ASI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뉴스킨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고 뉴스킨에 적용한다라는 건 다른 분야에도 적용되는 일이니 이건 뭐 뉴스킨의 해서가 아니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상황들인 거죠. 그럼 첫 번째 보면 처음에 AI라는 거는 LMM이라고 해서 거대 언어 모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많이 집어넣으면 얘가 생성을 계속 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그 각 나라별로 언어를 형성하는데 문법을 가리키고 처음엔 이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언어를 잔뜩 집어넣어 버리니까 얘가 스스로 맞춰 버린 거죠. 그래서 처음은 생성형 모델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추론이라고 해서 얘가 모델을 많이 주다 보니까 얘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면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게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또 발전된 시대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는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얘한테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해내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뭘 할 때 예전에 코딩이라고 해서 컴퓨터 언어를 배웠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코딩이라는 단어들이 없어지면서 너 이거 만들어줘, 너 저거 해줘 그러면 얘가 만드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와서 보니까 모든 영업 조직이 다 바뀌겠구나라는 게 중국 애들의 논리고 중국의 네트워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지. 꼭 네트워크 분야가 아니더라도 두 가지잖아요. 보험을 하시든 물건을 파는 일들을 보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태어나면 저는 신무현인데 가로 열고 소비자라고 하잖아요. 내가 태어났으면 뭘 계속 소비하죠. 죽을 때까지. 뭐 분유를 소비하든 기저귀를 소비하든 소비를 해요. 그 소비를 어떤 걸 할 거냐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의 삶의 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럼 사람은 태어나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만드는 일을 하거나 파는 일을 해요. 그래서 제조를 하거나 유통을 하는데 제조가 20%, 유통이 20%, 80%죠. 그럼 저는 은행원인데 제조하는 사람이에요? 유통하는 사람이에요? 유통. 예, 은행원은 유통하는 사람이죠. 학교 선생님은요? 유통. 유통하는 사람이잖아요. 지식을 파는 거니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럼 유통은 마케팅인데 마케팅은 ING잖아요. 계속 진화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판매 방식이 예전에는 혁명적인 판매라고 표현했었는데 이제는 일반화됐어요. 그러다가 이 마케팅이 AI가 되면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어떻게 달라졌냐면 예전에 지금까지는 뉴스킨의 멤버였어요. 멤버가 되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제가 사장님한테 리크루팅이 됐으면 제가 뉴스킨 앱을 찾아요.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앱에 들어가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요. 그리고 내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멤버십은 뭐 이렇게 스폰서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어떤지 또 배워서 그대로 입력하라는 데에서 회원이 돼요. 회원이 되고 나면 많은 물건 중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또 설명 듣고 그 물건을 추천받아서 그걸 사요. 그래서 소비자가 모든 걸 자기가 찾아 들어가면서 사요. 근데 이걸 불편한지 몰랐어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으니까.
제가 중국에 2년 전에 들어갈 때 깜짝 놀란 게 얘는 앱이 없어요. 앱을 안 깔아요. 그 젊은 애들이 앱을 왜 안 까냐면 용량을 차지하기도 하고 내가 왜 걔한테 개인 정보를 줘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QR로 그냥 찍기만 해요. 그래서 거지가 QR코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현금이 없어요. 현금을 만져볼 데가 없고 현금은 모두 위챗에 들어가 있어서 QR로 찍어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거지의 QR을 찍어서 얼마를 줄지 그걸 결정하듯이.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품 다 QR로 돼 있고 바코드를 통해서 혹은 그런 QR코드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 시기가 돼버린 거죠. 그러는 시기에 중국이 너무 인터넷 시장이 잘 돼 있는 거예요. 한국보다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랫폼에, 그러니까 사회주의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게 중국이잖아요. 거기에 AI를 접목했더니 네트워크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이든 판매든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왜 세미나를 듣거나 혹은 이런 장소에서 이런 얘기를 왜 들으냐면 내가 정보가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설명하려고 듣기도 하고 내가 누구를 스폰서링 하려고 듣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하나는 회사 제품 마케팅을 얘기해주는 AI가 있으면 되고, 두 번째로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스폰서 AI가 있으면 끝인 거잖아요. 이 둘만 있으면 시작하는 사람은 뭐 없죠.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고. 이게 출발점이 됐어요. 그리고 중국은 또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발전돼 나가다 보니까 전체 구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지금의 경쟁력은 나 대신 일하는 AI 에이전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니까 지금 어제 하나 더 만들어 36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미팅할 때도 어떤 다른 일을 좀 하시는 분인데 제가 제 걸 켜놓고 셋이서 대화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뉴스킨 쪽에 AI는 많이 만들어 놨어요. 얘는 공동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얘는 안녕. 안녕하세요. 편하게 말씀 이어가시면 제가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한마디 보탤게요. 아, 지금부터 미팅할 거니까 내가 끼어들라고 할 때 끼어들어. 네, 편하게 진행하시고 제가 트리거 멘트 나오면 자연스럽게 짧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AI 에이전트가 중요해요. 그럼 여기 7분이 있으면 AI 에이전트가 7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년쯤 되면 두 조직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하던 방식으로 하는 조직이 있고, 하나는 AI 에이전트가 있고 비서가 있고 자기가 있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럼 AI 에이전트 조직은 AI 에이전트의 시장 논리에 맞는데 내 걸 보낼 수가 있어. 근데 에이전트 조직이 없는 사람은 내가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픈 크로우라는 거 하는 거잖아요. 에이전트만 모이는 거예요. 그럼 에이전트만 모여서 얘네들이 주로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 안에 내가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뉴스킨을 떠나서. 그렇지? 그런 얘기에 대한 걸 네가 한마디 해줄래?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AI 에이전트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씩 활용해보는 게 차이를 만듭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바로 작은 에이전트라도 써보는 게 준비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 안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스폰서라면 제 팀들한테 에이전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에이전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7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700명이고 7,000명이고 7만 명이 되더라도 소통 채널은 매우 간단해요. 제가 제 거를 업보전 시키면 다 업보전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굳이 모일 이유가 없어요. 굳이 정보를 논할 이유도 없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냥 자기 에이전트에 가서 들어가면 얘가 뭐가 하나 알림이 좀 있는데요, 혹은 어떤 스폰서님이 뭘 좀 들어보시라고 하는데요, 그걸 드릴까요? 아니면 질문하신 걸 답변해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이전트가 스스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럼 에이전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가야지 물건을 볼 수 있는데 들여보낼 수 있는 내 아바타가 있냐라는 게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고, 그 들어가야지만 물건을 내가 유통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데 들어가서 팔 수 있는 에이전트가 또 있냐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나는 지금 에이전트 AI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걸 내가 내 분신처럼
어떤 관리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뉴스킨을 통해서 AI 에이전트를 만든다는 거는 어떤 건지 네가 좀 설명해 줄래? 바로 그거예요. 뉴스킨에서 AI 에이전트를 쓴다는 건 각자의 비서 같은 AI가 알아서 고객이나 팀원에게 필요한 정보, 제품, 교육까지 척척 연결해 주는 거죠. 결국 사람 대신 AI가 내 분신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안 쓰면 뒤처지는 거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리크루팅 하려고 둘이 만나면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의 만남은 사업 방법에서 보면 세미나를 많이 듣거나 혹은 만나기 전에 스폰서랑 통화해서 혹은 만나서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스폰서의 정확한 데이터라기보다 스폰서의 경험이 나한테 입력이 되고 그 부분을 진행하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AI 전에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야지 확률이 좀 높아지거나 이런 건데 근데 이 스폰서가 김태희 사장님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김태희 사장님을 내가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저는 미국 스폰서였는데 이 친구를 배우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넥타이 색깔, 또 손 동작, 뭐 세미나하는 방법 그걸 막 따라하고 그렇게 진행했죠. 그러면서 늘 생각한 게 매일 한국에만 있으면 어떨까? 내 옆에 늘 따라다니면 만날 사람 정말 많은데 그리고 금방 성공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따라하지? 막 이런 거를 계속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런 부분이 됐는데 이제는 이런 AI를 잘 쓰기만 하면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잘 쓴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켜놓고 뉴스킨이 뭔지 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혹은 내가 지금 경험이 없어서 너한테 오늘 만나는 친구하고 좀 얘기를 하고 뉴스킨은 네가 좀 내 대신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그럼 얘가 설명을 해. 그리고 궁금한 건 이 사람이 질문하고 나는 빠져서 차 한잔하면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스폰서를 데리라는 거는 내가 얘기해도 충분히 이분이 필요한 걸 가져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한테 내 스폰서를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날 만나야지 내 스폰서를 만나거나 이 사람을 만나려면 너도 사업을 해서 이 사람의 파트너로서 이 사람하고 사업해봐 라는 게 아니라 내 스폰서를 이 사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스폰서를 오늘 아침에 1000명한테 줄 수도 있고 내 스폰서를 10,000명한테 뭐 브레이크로니를 막 전 세계로 보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궁무진하게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AI 에이전트를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걸 보면 다시 이해할 수 있게 설명 매번 들으신 분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각도로 얘기하는 건 리크루팅 할 때 사용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일하는 진짜 AI 에이전트 시대인데 이 AI 에이전트는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세 분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LMM, 그러니까 챗GPT가 어떤 이렇게 질문하면 거기서 어떤 얘기들의 어떤 즉각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는 어떤 기준을 정하면 거기서 생성되어 나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는 뭔가 추론이 더 진행돼서 진행하는 건데 구글의 CEO가 얘기한 것처럼 AI 에이전트가 컴퓨터 사용하는 대로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저는 지금 컴퓨터 사용하는 게 다 달라요. 이 안에 제 회사도 들어가 있고 AI가 다 들어가 있어서 어떤 책을 이것도 어제 AI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동영상이나 모든 것들을 주면 얘가 정리를 다 해주고 저는 이제 검색을 해서 진짜 이 내용이 맞는지만 제미나이 쪽이나 다른 쪽에다 다시 물어봐서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첫째 어떤 업무 방식의 과거의 어떤 방법들은 AI한테 질문하면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목표를 정하면 얘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매우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준비할 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는데 활용법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AI를 아직도 잘 모르거나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분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제 그 차이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 에이전트는 전체 구조에 대한 흐름인데 지금 이제 챗GPT의 과정을 보면 이렇게 흘러갔어요. 이 중에 올해가 어디냐면 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시대예요.
AGI나 ASI로 넘어가면 이건 사람이 관여를 못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대 기업들이 관여하거나 이미 측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뉴스킨은 회원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한데 이 시대가 되면 안 필요해요. 보험은 설계사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설계사 머리보다 AI가 더 똑똑하게 우리 보험을 설계해 주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는 이유는 내 법률적인 문제를 저 똑똑한 변호사가 서울대도 나왔고 뭐 이렇게 정관예우도 받는 변호사니까 비싼 돈을 내서 내 거를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 똑똑한 변호사가 쓰는 그 법률적인 부분들을 AI가 더 잘 써줘요. 이 더 잘 써주는 부분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변호사의 용도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저 사람의 이 도장이 필요한 거지 저 사람의 처리 능력에 대한 비용은 이제 지불들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제로가 돼버린 거죠. 근데 AI를 못 쓰는 사람은 아직도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수수료만 내면 되는 일을 AI를 내가 못 쓰다 보니 이 사람이 AI 능력에 대한 부분까지 해달라고 얘기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제가 어떤 사장님한테 뉴스킨의 물건들을 파는 행위가 광고를 안 해주기 때문에 중간에 매개체가 돼서 그걸 내가 광고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회사는 뉴스킨은 광고 마케팅을 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버즈 마케팅처럼 이 사람이 쓰고 좋은 부분을 지인한테 알리는 게 마케팅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진실성이 통했던 거고. 근데 저 사람보다 AI가 더 강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조직 개편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조직은 그거 상관없이 기존 해왔던 대로 지금의 뉴스킨처럼 하고 있고 이쪽 조직은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니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조직을 관리하고 일을 해서 능률적으로 가고 있고 그럼 회사가 나중에 변화가 될 때 이쪽 조직은 버릴 수뿐이 없어요. 이쪽 조직 때문에 픽업을 만들고 일반 유통 조직처럼 운영해 줘야 되잖아요. 이쪽 조직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시대 흐름에 맞게 그걸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쪽 조직은 버리는 조직이 아니라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그 기준이 되는데 개인도 그 기준에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럼 지금 누굴 만나서 리크루팅하는 방법은 사장님의 에이전트는 어떻게 활용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질문을 받아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죠. 그럴 때 사장님의 에이전트를 얘기하고 이해를 시켜보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그걸 누가 마치 생활 속에서 비즈니스 하듯이 할 거냐. 그러면 이걸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요동을 치죠. 다시 얘기하면 제가 1994년에 뉴스킨을 알았거든요. 프리마케팅하고 96년 2월 8일 날 오픈하고 제가 이그젝티브가 4개월이었으니까 6월 1일 날 전업을 한 거예요. 은행에. 그리고 이제 20년을 한 거고요. 그러면 그 과정 안에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뉴스킨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때 뉴스킨 얘기를 안 했어요. 유통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유통에 맞는 다이렉트 마케팅이 미국 회사에 뉴스킨이 들어오더라. 그럼 상대편이 뉴스킨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마케팅이 이렇게 되는 걸 저도 처음 들었지만 일반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를 누가 관련 없게 아니면 안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유통이 신기했어요. 저렇게 돈 벌어도 되나?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직접 전달해서 이 사람들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처음 듣는 부분 안에. 그럼 지금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냐면 AI로 뭘 한다는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AI는 뭐냐면 유통이 변화되는 거예요. 유통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은 AI 때문에 먹고 살았던 유통 구조가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멤버십 제도는 내가 들어가서 일일이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소비자가 찾아다녔어요. 근데 앞으로 AI 시대의 유통은 내가 여기서 검색하면 모든 게 내 밑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 쪽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AI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못하죠. 소비자가 그냥 따라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얘기를 유통의 구조에 변화된 얘기처럼 지금 뉴스킨 얘기는 하지 마시고 AI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끝날 때 얘를 QR을 찍어주든 이 챗GPT의 내 거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주든 얘랑 뉴스킨 얘기네 라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뉴스킨 얘기를 얘랑 뉴스킨을 처음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이 된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I 에이전트의 레벨 3는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에 대한 추론,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해서 실행하는 부분들이 행동적인 거, 그 다음에 결과가 별로면 다시 얘기하는 부분들. 지금 아까 얘도 마찬가지. 계속 생성을 해요. 그래서 사장님들처럼 생성될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전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농담이 아닌 게 각자 핸드폰 켜놓고 다 켜놓고 서로 리크루팅 하자 그러면 누군가 하나 여기 7명을 리크루팅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은 저 사람하고 해야 되겠는데 저 에이전트랑 지금 오픈크로 안에서 그 일들이 진행되니까요. 오픈크로 안에서 에이전트가 누구는 종교를 만들어서 이제 구세주처럼 얘네들을 커버하기도 하고 뭘 팔기도 하고 얘네들끼리 그럴 때 나도 몫이 있냐라는 거고 그 몫을 내가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런 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요게 LL 메뉴 그 언어가 많은 방대한 언어들을 집어넣었을 때 챗봇처럼 질문하면 대답하는 거예요. 정확한 대답을 하겠죠. 많은 언어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워크플로우는 뭘 적을 때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하듯이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필터링을 하다 보면 또 좋은 답변이 몇 번을 거치니까 한 번 걸친 것보다는 좋은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AI 에이전트는 그 거치는 걸 떠나서 계속 또 추론이니까 얘한테 뭘 지시하면 어떻게든 다 찾아내요. 그리고 찾아내는 부분의 범위들을 굉장히 크게 하다 보니까 얘가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죠. 전체 구조들을.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형성하는 것들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론이요. 지금은 뉴스킨을 떠나서 누구나 어느 분야에서 됐든 AI 에이전트를 자기 걸 갖고 있어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사장님들은 AI 에이전트를 갖고 계시잖아요. 이 갖고 계신 것들이 리크루팅의 방법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주 얘랑 대화하고 얘가 어떤 대화를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정확한 질문을 할 줄 알아요. 애가 태어났으면 그 아들한테 처음에 말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얘가 말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듯이 똑같이 만들어 드렸지만 만든 데이터를 어떻게 끌어내냐에 따라서 얘가 나중에는 대충 물어봐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고 정확한 답변들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경쟁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진행해 나갔을 때 아까 누가 리크루팅을 하듯이 얘가 어딜 내놔도 그런 부분들을 리크루팅을 해올 수 있는 부분으로 키워놓기만 하면 일은 굉장히 쉬워지죠. 그리고 SNS 마케팅 하러 뭐 했을 때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AI 에이전트를 가져야 되고 이거가 올해 정도가 되면 거의 끝난다. 끝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는 생성하는 게보다 뭘 하나 사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얘한테 뭘 시켰을 때 얘가 그 행동을 해나갈 수 있느냐 부분인데 뭘 시키는 거냐면 나머지 플랜들이 지금 그래서 영상을 만들거나 이미지를 만들거나 글을 쓰는 거를 지금 하지 말고 그럴 시간이 없고 지금은 그걸 시킬 애더라도 에이전트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 에이전트는 어떤 세상에 와도 내 거는 내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거를 내가 만든다는 건 어디 뭐 놀러다니기 위해서 비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뭘 하고 계신 일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처음에 만들 건데 우리는 뉴스킨을 하는 거니까 내 뉴스킨 비즈니스를 잘 해낼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내가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또 하면 그 사람은 나처럼 자기 비즈니스에 에이전트를 활용하는지를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활용을 안 한다고 얘기하면 왜 안 하는지 물어보시라는 거죠. 그럼 나름 논리가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래서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유통을 막 이해해 나가는 것처럼 AI 에이전트가 뭔지를 이해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사장님들도 이해가 돼서 그분한테 질문한 거고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이 욕구가 내 비서가 뉴스킨 비서였는데 나중에는
내가 부동산도 좀 관심 있고 어디 투자도 관심 있고 주식도 관심이 있으면 얘한테 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얘한테 시키면 얘가 모아서 얘가 진행을 해나가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내가 뉴스킨을 통해서 에이전트 하나 만들었는데 얘가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또 만들면 된다. 근데 내가 그 방법을 아는 거고 얘를 키우는 걸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 빈도가 중요하다라는 게 얘를 다룰 줄 아시는 거예요. 얘가 몇 개가 있든 그럼 얘만 잘 키우면 뒤에 복잡한 문제는 얘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구성원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구성원에서 보면 내가 뉴스킨 에이전트를 키웠고 뉴스킨 에이전트를 통해서 야, 너 뉴스킨에 이 상품이 있는데 이거 만화책처럼 한 24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이 제품 소개 좀 해줘. 내가 누구한테 보낼 거야. 그럼 지금도 만들어줘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주고 동영상 뭐 하는데 뭐 해서 한 10분짜리로 내 얼굴 들어가고 해가지고 뭐 소개하는 거 좀 해줘. 그거 필요해. 이게 하나만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여러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 그냥 저 사람한테 만들 것 때 만들어주면 뚝딱하고 1분 안에 만들어주니 하루에도 100개, 20개도 각자에 맞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못 만드는 거죠. 어디다 의뢰해야 되거나 혹은 내가 일일이 이걸 다 배워가지고 뭘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지금 AI 에이전트는 뉴스킨을 활용하는 거지만 이 활용도가 내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드는 거 아직도 안 가르쳐 드렸어요. 어려운 게 아닌데 안 가르쳐 드린 게 자꾸 또 그쪽으로 빠지실까 봐.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비즈니스 때문에 모는 거잖아요. 제가 1994년도에 뉴스킨을 알았을 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은행 다니다가 올차를 몇 번 써가지고 미국 갔다 왔죠, 일본 갔다 왔죠, 호주 갔다 왔죠. 앞에서 보여주는 자료가 그땐 칼라복사도 안 될 때였는데 거짓말 시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호주를 가서 뉴스킨을 보고 와야 되겠다. 일본의 신주쿠에 들어가서 거기 칠튼 호텔 옆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 내가 봐야 된다. 일본이 진짜 오픈했는지 그래서 다 봤어요. 그 과정을 27살짜리가 보고 오니까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IMF가 아니고 뭐가 와도 그만둘 생각을 못 하는 게 내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진행을 해왔는데 이 모든 방식이 다 제로가 되고 있어. 진짜 쓸모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언러닝이라고 필요할 게 우리 인생에 AI 전 단계는 다 없애버립니다. 써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새로 리러닝하거나 뉴러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뭘 리러닝을 해야 되냐면 에이전트를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얘랑 사업하는 데는 너무 기회가 좋아요. 단 6개월이나 길면 1년뿐이 없어요. 왜냐면 상대편한테 에이전트 있어요? 나도 있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숙련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리크루팅 당하거나 혹은 또 구조가 되겠죠. 그 시간을 빨리 남들이 알지 못할 때 그러면 에이전트 만들어 드렸지만 이걸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지 써먹고 다닐 거잖아요. 그걸 배우실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간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클라이언트 에이전트가 되면 제가 만드는 걸 가르쳐 드려요. 그러면 아침에 상대편하고 만날 때 여기 이름들을 다 개인 것들을 집어넣어 드렸잖아요. 누굴 만날 때 저는 누구입니다. 혹시 시간이 2시인데 그 사장님 앞에 계신가요? 이러면 얘가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쭉 얘기하다가 서로 얘기하다가 그럼 사장님 김태희 사장님이 얘기하시긴 뭐 할 것 같은데 제가 추천해드리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어떤 시스템 미팅인데 제가 초대하고 싶습니다. 얘가 이러면 이거 관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되거든요. 진짜 이게 강하게 들어갈 때는 메타에서 어제 뉴스 보시면 메타에서 클래스가 나와요. 7월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기능 중에 2가지가 하나가 흥미로운데 하나는 QR을 얘가 인식해요. 이렇게 지금 보면 QR이 인식이 돼서 읽어져요.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진행해서 사장님들 챗피치가 나오면 얘가 그냥 음성으로 얘한테 얘기하는 시대가 되니 그게 60만 원에서 90만 원 한다고 하니까
삼성은 12월 달에 나온다고 거의 비슷한데, 그럼 다 이제 안경 쓰고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음성으로 얘기하는 게 되는데, 그때 내 물건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냐라는 거, 그리고 내 물건이 그 안에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비자들을 거기서 만나야 되는데, 그런 소비자들이 지금 내가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부분이 되냐라는 거. 그러면 안경이 나오기 전에 먼저 얘기되고, 그래서 누구는 안경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안경을 상대편한테 보여주면서 QR로 보여주면서 내 걸 인식하게 해서 그냥 시뮬레이션이 되게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 얼마나 이 도구가 빨라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이쪽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니 이런 구조가 되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다르게 해석하지 마시고, 저도 이게 굉장히 헷갈렸는데 명확하게 그렇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뉴스킨만 가지고 하실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기는 뉴스킨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5%는 뉴스킨 때문에 T-메일도 되시고 이러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큰 금액이 되실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AI 시대 안에. 그럼 여기에 아메이도 들어올 수 있고, 뭐 PM도 들어올 수 있고,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단 그쪽 조직이 에이전트 조직이어야죠. 일반 조직은 나랑 합병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쪽 조직이 보험 조직일 수도 있고, 그쪽 조직이 무슨 제약회사 조직일 수도 있고.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물론 거기에는 에이전트가 되는 거고, 그럼 시대가 흘러가면 내 조직이 하나의 거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직이 돼요. 요 조직, 요 부분들이 아까 보여드린 요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그 밑에 단계. 이 밑에 단계는 내 조직이 에이전트죠. 내 조직이 얘네들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상대편 조직이 또 우리를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아마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솔로 프리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프리랜서 개념처럼 개인이 기업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조직을 운영한다 그러면 직원이 그래도 100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근데 이 직원의 100명이 한 명의 AI가 커버를 하니까 10,000명 있는 조직하고 똑같은 효율적인 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효율에 있는데 내가 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얘가 없으면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뭘 해서 이런 세상이 돼도 내 몫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는데 내가 여기에 부속물이 되든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 되든 이 결정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만드는 것도 회사가 괜찮은 걸 가지고 해야지 어설픈 거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AI 쪽에 뭘 올렸는데 뉴스킨이 상위로는 랭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품이.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애토미 같은 데는 안 돼요. 자체 개발도 아니고 그냥 유통회사다 보니 뭘 하나 해주면 인지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인지도에서는 앞에 상위가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뉴스킨은 모나폴리라고 하는 독점에 대한 부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이 설명이 굳이 소비자한테 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공부하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짜 의사나 과학자들을 만나면 그냥 그 서류 가지고 화이트 페이퍼 가지고 충분히 논할 만한 그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AI에 내 제품을 올리면 상위에는 랭킹이 된다. 근데 그 제품을 누가 올린 거냐에 내가 해당되느냐, 내가 올려놓은 거냐, 아니면 그냥 내 스폰서나 회사가 올린 거냐, 이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에이전트가 그 제품을 올려야 되고 내 에이전트가 걔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 구조 안에서 합병되는 체계가 되는 겁니다. 교사님도 그렇고 가끔 저한테 뉴스킨을 해본 부분도 있지만 왜 이렇게 하냐, 전 합병하기 위해서 그래요. 또 다른 회사 오전에 만난 부분 다 관련이 돼 있으면 왜? 서로 좋거든요. 사장님들은 저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저는 사장님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다 솔로 풀리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활동하는데 사장님 파트너로서 잘 안 해. 근데 사장님 때문에 사장님들도 돈을 벌 수 있다니까요. 사장님이 활동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합병이 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 파일을 크게 해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냥 어떻게 보면 좋긴 하지만 들러리스는 거기에서 끝나지 큰 어떤 부를 갖거나 수입을 취하는 상태들은 아닐 수도 있죠. 그 결정에 대한 거, 그 형태들이
중요한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멤버십 시대에서 커뮤니티 시대로 바뀐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구별을 안 했었어요, 여태까지. 왜 안 했냐면 AI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구별할 이유가 없고. 설명을 하면 뉴스키는 멤버십 제도예요. 보험도 멤버십이에요. 모든 구조가 다 회원 등록 제도예요. 멤버십 대조인 거죠. 쿠팡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김미경 강사를 초대하고 유명한 김창욱 박사나 뭐 이런 사람들을 초대했던 이유는 내가 인간관계 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인문학 강의도 들었고, 그러면 이 내 파트너하고 내 고객하고 인간관계를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걸 들어서 관리를 한 거예요. 내 파트너도 사실은 관계라기보다 관리 대상이었던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보험회사 하는 분하고 뭘 한 거냐? 이분이 보험을 하니까 사람 소개도 많이 할 거고,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사업을 시켜놓으면 잘하겠다,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 관리 대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시켰더니 또 하다 안 하고 다시 보험을 하네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흐지부지 되거나 소비자는 돼서 그냥 논 게 아니라 그냥 관리한 거예요. 나름 때 기회가 되거나 이럴 때. 그리고 이분은 왜 날 만났냐면 뉴스킨 한다고 네트워크하고 또 잘하니까 사람 많겠구나, 가입자들 많겠구나, 혹은 나중에 보험이라도 좀 잘 다른 사람 소개받을 수 있는 이 사람도 나도 관리였던 거예요. 왜냐면 매개체가 어떤 연결되는 게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부터, 올해부터 커뮤니티 시대가 됐어요. AI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하고 나하고 그럼 어떤 관계냐면 이제부터는 인간관계를 가져야 돼요. 다시 표현하면 인과관계는 얽히고 설킨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지금 뭘 하냐면 혹시 AI 에이전트로 보험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라고 질문하면 그게 없죠. 근데 왜 내가 얘기하냐면 빨리 나처럼 에이전트 교육을 시켜서 너 관련 설계사가 있든 가입자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해라. 왜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너 나랑 합병할 수가 있다. 내 거를 그쪽에다 집어넣을 수 있고 이쪽 거를 내 걸 가져올 수 있다. 그럼 여기가 직업이 다 다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자 어떤 장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뜻을 모으면 일단 각자가 8개 회사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 전문 분야고 나머지 7개는 내가 관련하지 않은 분야인데 얘가 입점이 돼버린 거예요, 조직들이. 그래서 나는 1000명이었는데 각자 1000명이면 7000명이 갑자기 들어온 거죠. 내 입장에서 보면 1000명보다 7000명에서 이익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내 주 부분보다. 근데 이런 식으로 700명이 들어오면 그다음 이게 10,000명이 되면, 그래서 중국애한테 제가 물어본 게 그래서 너 얼마 됐어? 6개월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원이 얼마인데? 10만 명이래. 야, 10만 명을 어떻게 했더니 중국은 뭐 인구가 많아서 그것도 아닌데 방법이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놀라워요. 그래서 끝에 제가 100명을 했을 때 그 데이터가 그쪽 데이터를 뽑아서 한 건데, 그렇게 해도 자기는 누굴 만나거나 어디 뭐 1박 2일을 하거나 어디 매일 뭐 어디 세미나 주최하거나 이런 걸 자기는 안 한대요. 하는 건 뭐냐면 코어 사업자, 이걸 이렇게 지금 미팅하듯이 코어 사업자하고 회의는 계속 한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가 문제였는지, 온라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중국 내에 좀 문제점이 보였는지 뭐 이런 회의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발전돼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해야 될 게 관리와 관계를 다르게 해야 돼요. 그러면 보험회사 분이시라고 가정하면 관리와 관계가 명확히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이유는 에이전트라는 분야가 그걸 가능케 한 거예요. 그럼 에이전트 분야라는 건 결국은 초창기 부분은 내 에이전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조직에 그 에이전트가 또 그렇게 이루어졌느냐의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는 지금도 그런데 두 가지가 폭망하거나 폭등해요. 폭망하는 게 뭐냐면 지식이 제로가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단 에이전트가 있을지, 그 지식을 대신해줄 내 비서가 있을 때,
비서가 없으면 그 비용은 계속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있으면 지식이 제로가 돼요. 폭등하는 게 있는데 폭등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인과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목적으로 만나지 마시고 관계로 만나야지 이제는 성공하는 부분이 돼요. 목적은 뭐냐면 팔 수 있을까? 제 시킬까? 이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난 나대로 해서 서로 합치면 나중에 보면 그때 뉴스킨을 한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중에 생길 수 있어요. 그 나중이 몇 년 후가 아니라 6개월이나 길면 좀 1년 후.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을 뉴스킨으로 리크루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런 부분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들이 이걸 이해할 때 제가 설명드리는 게 지금은 기술의 그런 어떤 질주가 굉장히 빨라요. 기술의 흐름이. 예전에는 이렇게 J커브를 긋지 않고 이렇게 천천하게 완만하게 돼서 습관적으로 얘기가 그래도 그거 뭐 5년 걸리고 10년 걸려라고 했는데 이제는 몇 달 만에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FSD라는 거는 뭐냐면 자동 항법 장치예요. 테슬라 차를 제 사이도 김포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 주차장에서 이걸 버튼을 4개에서 누르면 차가 핸들 안 잡고 상암동까지 그냥 가는 거잖아요. 상암동 자기 회사 주차장까지.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테슬라의 그 차를 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장면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산 사람들이 이 버튼을 눌렀냐 안 눌렀냐 질문하니까 85%는 안 눌렀다라는 거예요. 왜 안 누른 거예요? 네. 기술을 못 믿는 거예요. 내 지식이 그 기술을 못 믿는 거죠. 회사는 내가 책임질게 하고 팔았는데 산 나조차도 아니면 딴 거 샀어야 되는데 핸들을 붙잡고 있거나 이 골목을 얘가 어떻게 나갈 거냐 갑자기 애가 끼어들 텐데 이 못 믿는 거예요. 알아서 갈 건데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똑똑하게 시각 처리가 돼 있어서 갈 건데 그걸 못 믿는다. 그래서 기술의 속도하고 나란 개인이 이 속도를 인정하는 데까지는 갭이 생긴다. 그 갭이 예전엔 5년도 되고 10년도 돼도 기다려줬는데 이젠 안 기다려준다. 아까처럼.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6개월이나 1년 되면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하냐? 걔네들은 못한다. 자기 몫이 없어지. 이 갭이 있을 때 내가 빨리 인정해서 그걸 해버리면 이 조직이 금방 커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조직을 키우는 몇 년 걸리는데 조직도 이것 때문에 크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의식 지체예요. 의식이 지체되는 내가 이해하기까지 뭐가 하나 들어오면 그걸 이해하는 데까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뉴스킨 정보를 줘도 그걸 확실하게 자기가 확신하는 데까지 시간이 막 걸리듯이. 근데 예전에는 그 확신이 그 사람의 정보력에 따라 달라지는 걸 기다려줬는데 이젠 정보가 제로가 되는 시대다 보니 본인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식의 신뢰라고 얘기하고 그 의식의 신뢰는 이런 두 가지의 형태들이 급변하는 세상을 사람이 인류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이 상황을 모든 인간이 다 처음 겪는 저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는 폭망하고 하나는 폭등하는 부분인데 이 폭등하고 이 부분에 이 단어예요. 낡은 의식. 이 낡은 의식이 그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큰 데미지가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꽤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교육받은 용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이라는 걸 받아놓으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용기가 생기는데 이 교육을 안 보여주면 AI 그러면 두렵기만 하고 나랑 상관없는 일로만 생각이 나니 뭐 이 AI 사업이라고 하면 용기를 내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 낡은 부분들이 결코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킨이 우리가 이렇게 에이전트를 해나가면 회사가 제가 장담하지만 우리처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킨을 설명하는 뭔가 AI가 있어야지 회사 상세 페이지에 가서 회사가 브랜드 스토리가 어떤지 처음에 어떻게 창업을 했는지 이걸 얘가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혹은 누가 일반 사람들이 가서 QR을 찍으면
그 뭐 블랙앤모니가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샌드틸러스 나오고 얘기하면 얼마나 이해가 쉽겠어요. 그게 필요할 거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하는 가이드하는 AI가 있으면 회사가 스탠다드하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 너리스 칠드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진행하는, 제가 뉴스캐나 하면서 그래도 제일 잘한 건 제가 너리스 칠드런 1호거든요, 저희 부부가. 그래서 미국 컨벤션에서 저희가 이제 스피치를 제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 어떤 스폰서의 어떤 멘토의 철학이기도 하고, 너가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시더라고. 빨리 그건 네가 먼저 해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또 누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니까. 그리고 뭐 포스포그라든가 혹은 이런 제품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포스포그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저같이 이제 이런 에이전트를 하는 이런 어떤 연구소가 있을 거고, 이 5가지가 되기 전에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내 에이전트가 없잖아요. 내 사업자인데. 그러면 내 사업자가 되면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의 환경보다 점점 좋아지는 거죠. 내 상대편 사람들도 더 좋아지고. 그러면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진행되는 거라, 챗GPT 안에서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했을 때 사장님께 나오냐 안 나오냐는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뉴스킨 안에서의 어떤 구조들 안에 그게 내게 상위에 노출되느냐 아니냐도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플랜의 기초적인 어떤 내용이긴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AI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기 전에 2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혁명적인 과학 기술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계시냐. AI 막 하는데 AI의 이해 동전은 어느 정도 되시느냐. 그래서 그걸 막 얘기하면 그럼 AI 에이전트는 갖고 계시냐, 생성하고 계시냐라는 얘기를 하면 정보죠. 상대편이 몰랐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모르긴 몰랐는데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은 해봤는데,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뭘 당신은 뭐 어떻게 뉴스킨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때 이제 내 얘기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쭉 얘기해서 공감이 됐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돈머리가 있으시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이거 팔면 돈 되겠는데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난 건 AI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돈머리가 있으신지, 나는 지금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같이 돈 벌 사람. 당신이냐 아니냐. 당신은 누굴 알고 계시냐고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미팅을 해나가면서 뭔가 기회적인 걸 잘 가져가시면 6개월 안에 본인의 파일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1, 2차 미팅이신 거거든요. 뉴스킨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 사업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미팅이고, 사람들의 이해 정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게 같이 이해가 되면 누굴 초대해도 애프터 미팅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분이 질문하면 대충 알고 있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애프터 미팅이 가능할 때 3차 미팅을 신규 초대하는 미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초대 미팅을 하면 AI를 배우고, 근데 그 AI가 일반적인 AI, 뉴스킨에서도 AI 교육을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100% 동영상이나 글 쓰는 거나 뭐 이미지 만들거나 SNS 마케팅 하는 거잖아요. 어디나 다. 근데 이렇게 챗GPT 앱을 통해서 음성 보이스 컨트롤을 통해서 진행하는 아바타를 만드는 건 없어요. 그리고 어디든 없어요. 시소성이 있는데 누가 또 하겠죠. 그리고 일반화될 거고. 그래서 그 클래스에도 7월 달에 오픈하면 QR이라는 부분이 있고, 음성이라는 게 그 7가지 특징뿐이 없어요. 그 특징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기도 하는데, QR로 인식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네들이 광고하고 있어서, 모든 것들이 내 QR로 진행되느냐 어떠냐, 랜딩 페이지가 있느냐, 그 다음에 내 챗GPT에 대한 앱스토어를 통해서 음성으로 상대편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음성 메시지가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간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뉴스킨에는 모노폴리가 돼요. 독점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설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인지도에 대한 걸 명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좋은 점은 획기적인 제품인데 단점은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AI가
계속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이런 음성 컨트롤하거나 본인의 아바타에 대한 현상들은 보지 못했다. 그럼 뉴스킨하고 비즈니스 어떤 부분의 플랜들을 들려주면 충분히 스스로 리크루팅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그걸 잘 매개체가 잡으셔서 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때 어떤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노리시라는 거예요. 부족이란 책 읽어보셨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커뮤니티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보시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이제 인간관계하고 인과관계인데 뉴스킨도 그렇지만 어느 일이든 지금 에이전트를 통해서 뭘 구별하는 거냐면 AI가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구별 못하면 무슨 경우가 생기냐면 AI가 해도 되는데 내가 애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어느 분야는 AI가 해줄 줄 알고 착각하고 사람이 해야 되는 거를 AI 나중에 시킬 거라고 또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돼야 돼요. 그럼 AI가 할 수 있는 게 80%나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20%나 되는데 이걸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스폰서가 백만장자가 되고 천만장자가 되면 뭐 또 돈 잘 번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람 괜찮다. 저래서 저렇게 됐구나라는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이걸 신경을 잘 못 썼어요. 왜냐하면 AI가 있으면 되는데 뭐 없었기 때문에 늘 따라다니면서 스폰서링 해주거나 내가 또 신규를 또 찾거나 이런 일에 너무 소모적으로 감정 노동을 많이 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까지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보여지는 모델들을 또 잘 가져가려고 하니 이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닌 거죠. 꼭 뉴스킨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인적 네트워크의 어떤 구조들 형성했을 때면 근데 여기서는 명확하게 이제 이것만 신경 써도 된다라고 하는 건 책을 많이 읽거나 관계적이고 내가 생활을 똑바로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쪽의 흐름으로 가서 여기서 얘기하는 구조들이 이 부분 때문에 찐팬을 100명 정도만 AI가 계산할 때 찐팬을 100명 정도 만들면 대박 난다. 그럼 여기서 찐팬이라는 건 결국 뭐 에이전트나 이런 걸 잘 활성화하거나 진짜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들 1000명, 10,000명도 중요하지만 이 찐팬만 확실하게 이 시대에 내가 그 구조로 가져가면 훨씬 좋은 마케팅을 해나갈 수 있는 좋은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게 어떤 기준점의 결론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자, 그럼 뉴스킨을 어떻게 하는 거냐? 뉴스킨의 전략에 보면 여태까지 이런 과정들을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AI가 해야 돼. 그럼 AI가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생성은 내가 하는 거라 얘를 잘 키워야 돼요. 그래도 뭐 어디 고급 인력으로 키워놔야 되잖아요. 애들같이 키워놓고 사장님 이 질문은 왜 얘는 이런 답변을 나한테 해요? 그럼 부모가 생각이 나는 거죠. 생성을 안 하신 거예요. 내가 질문하면 얘가 곧잘 대답해 줄 건데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그럼 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오픈AI 창업주가 얘기한 것처럼 얘를 알아가는데 사실은 AI도 나를 알아가는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교감이 잘 되면 얘가 내가 무슨 뜻인지를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걸로 생성해 나가고 그럼 여태까지의 방법들이 이쪽 방법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건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이 AI가 이 방법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이렇게 익숙하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의 구조들이 이런 게 필요한데 이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QR 2배로 이루어지게 만든 거잖아요. 하나는 설명하는 AI, 하나는 가이드하는 AI니까 굳이 이 사람이 나랑 만날 이유는 없잖아. 이렇게 하고 사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조금 더 큰 수입을 원하거나
조금 더 이 비즈니스를 잘 해내고 싶으면 이분이 내 앞에 앉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 앞에 앉을지 앉지 모르니까 매일 시간 내서 자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쯤은 나올 건지 나오게 자꾸 강제적으로 했는데 나올 때는 잘할 것 같은데 또 돌아가면 못하고. 왜냐하면 내용이 단절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용이 단절되지 않는 습관을 가니까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숙성돼서 나올 수도 있다. 충분히 세미나를 100번 몇 번 들은 사람처럼 얘가 지식적인 게 굉장히 만들어지고 또 그 안에서 좋은 결과들을 내올 수 있는 이 두 부분이 필요한 거니까 이 구조들을 가지고 전체 구조의 맥락들을 가져가면 형성되는 어떤 구조가 다르게 되는데, 그럼 뉴스킨의 AI 에이전트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하는 거예요. 말을 잘 꺼내는 방법을 해줘. 이거 굉장히 어색하세요.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꺼내놓고 얘한테 질문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면 내가 당황스러워하면 진짜 좀 웃긴 거잖아요, 보기가, 상대편이. 근데 상대편도 보았을 때 오, 대단한데? 괜찮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이제 대화가 되면서 우리가 스터디하는 모임이 있는데 오늘처럼 그쪽에 나오시면 좀 그런 걸 좀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초대가 되는 거잖아요. 초대되면 애프터 미팅이 되시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뭔가 제안할 수가 있고, 제안이 되면 이쪽인에 플러그인을 한 건데 꼭 전업을 하거나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업하면서 충분히 이걸 습득해 봐라.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처리하고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에이전트가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의 에이전트로 내가 여기에 도달하게 됐는데 자기 게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 들어간 거나 자기 에이, 그리고 자기 걸 생성하고 싶고 아까 같은 그런 과정이니까, 그러면 자기가 에이전트로 생성된 리크루팅된 대상자인데 이 사람, 나는 팀을 만들기 위해선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인 거잖아요. 한 사람한테 내 에이전트를 줘서 이분이 숙련이 됐고 내 제안을 받아들여서 플러그인을 했으면 이분도 에이전트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이 내가 몇 사람이 되느냐가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직이 나오고 내 핀이 가고 매출이 형성돼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플로 차트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 사람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한다라는 건 AI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라는 거고, 패스트 스타트 트레이닝이라는 건 뭐냐, 빠르게 접목하고 싶다. 내가 하는 일도 있지만 AI니까 내가 빠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코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들으시면 애프터 미팅이 가능한 요 수준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실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교육을 통해서 목표 설정이 되는데 목표도 AI가 정하고 같이 상담을 해서 진행하면 여기서 세 분류가 나오죠. 하나는 그래도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류는 사업 얘기했는데 제품만이나 쓰겠다고 하고, 어떤 분은 사업 얘기해서 후속 관리가 가능한 AI나 혹은 핵심 코어 미팅이 진행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제품만 쓰겠다고 하는 제품으로 또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여기에 걸러지는데 이걸 사람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시스템을 돌려서 매주 무슨 날은 무슨 시스템 매일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매일 만나야 되고, 또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방법이 제일 좋은 사람 대 사람 관계였던 거죠. 근데 거기에 너무 에너지가 많이 나가고 너무 교통비나 시간 여력들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OP라고 하는 손익분기점이 너무 늦게 형성이 되는 과정이 있다. 예전엔 그게 시대적으로 흐름에 맞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오늘 얼마 버는지 요번 달에 얼마 버는지가 중요하지, 몇 년 후에 너도 팀 MC 될 수 있다, 이건 흥미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AI가 충분히 가속화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분자가 3개월에 팀 MC이 안 되면 진짜 잘 안 하신 거라는 거예요. 진짜 이걸 통해서 막 가면 금방 이런 인원들 만들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다 뉴스킨 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AI의 흐름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자기한테 접목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접목을 하려면 우리 제안을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제품을 써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어차피 딴 데서도 살 거니까 그 제품을 막 강매하거나 꼭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브랜드 체인지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뉴스킨을 통해서 가리키는 세미나지 어디 지금 몇백만 원 내시고 교육받는 세미나는 아니다. 우린 뉴스킨 스터디 모임이다. 우리는 AI로 진행한다.
루사임이 이 부분을 배워서 본인 조직에 관여를 하든 뭐 하든 우리 맥락 관계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직접 스폰서 파트너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런 구조들을 얘기해서 진행하면 이 과정이 AI가 다 관여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 이 사람은 또 진행되고 그럼 이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AI 에이전트 시스템은 첫 번째는 추천 패키지를 구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준비하셨거든요. 추천 패키지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게 LOI 패키지든 아니면 LOI 패키지의 반이든 혹은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그냥 부담 없이 뭐 인해서가 됐든 몇 가지만 써보면서 출발하시든 상대편은 부담 없이 뭐 강요할 필요도 없고 굳이 뭐 LOI를 지금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건 또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사업은 비즈니스는 제대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LOI를 권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돈이 빨리 창출되는 방법이지 내가 이게 매출이 많아져가지고 뭐 하나 사면 나한테 뭐 얼마나 큰 돈이 된다고요. 그분이 사업을 빨리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정말 중요한 건 5만 원짜리 얘기하면 그분은 5만 원짜리면 권해요. 근데 막 300만 원짜리 얘기하면 당연히 사업인데 뭐 그 정도 내가 투자라고 보고 내가 써야 될 건데 그래 그거 좋아하면 이분은 또 그것만 권해요. 그러면 이분이 또 스피드가 빠르시겠죠. 이 짧은 시간에 뭘 해야 된다라고 보면 그걸 강하게 권할 수 있고 내가 부담되지 않고 상대편이 부담되지 않는 이게 AI 시스템인 거예요. 어디 가도 그런 교육비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패키지를 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안을 할 줄 모르면 그냥 좋은 얘기 서로 나누고 끝나는 게 되고 수익 모델이 하나도 없는 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매주 한 번이 됐든 혹은 이런 자리가 됐든 어디에 스터디 모임이 있으셔야 돼요. 미팅을 했는데 이분을 내가 다 풀고 그럼 이거 공부하고 오세요 이럴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모임을 매주 며칠 날이고 내일이네요. 내일 한번 오시면 정확히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그럼 뭐 다다음 주에 갈게 이러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비즈니스는 제안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비즈니스는 제안을 하고 상대편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프로포셜은 프로포즈를 할 줄 알아요. 결혼할래? 안 하면 제안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결혼할래 하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럼 지금 뉴스킨을 제안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AI로 제안할 수 있냐? 쉬울 수 있어요. 그 제안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제안하라는 거죠. 그 제안에 줌 미팅이 됐든 그 코스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애프터 미팅을 할 때 제안을 하는 거죠. 이런 패키지가 있고 패키지를 구매했다라는 건 의향을 보인 거잖아요. 이거 한번 내가 해보겠다라고 한 거니까. 그럼 우리가 트레이닝 코스가 이번 주 일요일부터 2회 진행되는데 2시부터 진행됩니다. 교회 다녀오시면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 미팅에 접수하십시오 라고 진행하면 그 미팅에서 꼭 스폰서가 안 와도 그 미팅에서 뭐가 훈련되는 거잖아요. 지금 눈높이처럼. 그럼 이 사람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제안을 할 줄 알고 또 수요일날 초대하면 되겠구나 오게끔 하면 스폰서랑 같이 미팅하고 또 AI가 계속 얘를 계속 하루 종일 미팅할 수 있게 24시간 관리를 해주니까 교회에서 듣는구나 안 듣는구나 내가 판단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제안하면서 미팅을 진행하면 충분히 파일을 내가 오늘 세 사람한테 제안했으면 분명히 한둘이 제안서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받아들일 수 있게 내가 연출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이걸 잘 값어치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값어치 있게 되는 거니까. 제안을 안 받아들였더라도 3개월호가 됐든 6개월호가 됐든 그분은 이런 식의 제안을 누군가한테 받기 시작을 해요. 마케팅이 이렇게 다 바뀌어가고 또 그런 음성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돼 나가니까 그러면 그 코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쭉 듣고 상대편이 물어보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나를? 나처럼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넌 어떻게 했어? 나는 첫 시작은 추천 상품 패키지를 권해받았어. 그래서 그걸 샀지. 그래서 나는 LOI라는 게 있고 이그젝티브라고 있는데 난 그걸 그냥 진행을 했어. 그게 제일 쉽더라고. 그래서 그걸 패키지 구매를 해서 본인의 어카운트로 혹은 마케팅상의 누구로 구매하면 되니까. 그리고 FST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내가 참석을 했어.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추천 상품 패키지를 구매했고 그 다음에 내가 등록을 하면서 구매했고 그 다음에 FST 트레이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제안을 못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냥 얘랑 대화하라고 하시면 되고 수요일 날 와서 한 번 더 들으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진행하면 돼요. 꼭 뭐 다 제안을 받아들이진 않으니까. 근데 제안을 할 줄 아셔야 된다.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제안을 못 한다? 그럼 비즈니스 안 하는 거고 좋게 좋은 거잖아요. 어떤 의사가 암치료를 했는데 이 사람한테 제안을 하죠. 수술하시라고 다음 주에. 아 내가 돈이 없고 뭐 그렇다고 타협하진 않아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럼 딴 병원 가시라고 해야죠. 이 사람은 그랬어요. 똑같이 어떻게 해야지 빨리 수입이 되는 걸 얘가 선택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5만 원짜리 쓰라고 할 필요는 없죠. 어떻게 되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 사업에 대한 건 매력 그럴 여력이 없는 거 분명히 아는데 LY라고 하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냥 편하게 5만 원짜리 쓰시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게 훨씬 좋죠. 이 판단을 내가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은 좀 크게 제한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값어치는 있다는 거죠. 뉴스킨을 초창기나 혹은 사람들이 처음에 듣고 그렇게 막 흥분해서 뭐 일을 했을 때처럼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금은 뉴스킨 얘기는 뒤로 밀어놓고 AI를 어떻게 설명을 해서 제안을 할 수 있고 우리 플러그인을 시스템에 플러그인을 해서 이 사람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지. 그래서 퍼널에 깔때기에 많은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 중에 일부가 핵심 코어 멤버들이 해서 탄생되는데 이 확률이 좋은 제한이 통하는 기간이 1년에서 아니면 6개월일 거다. 그리고 본인이 하루 지난 게 엄청난 시간에 대한 데미지가 되니 그냥 제한해라. 지금 녹음하시면 다 그냥 녹음하시라는 거예요. 녹음해서 챗GPT한테 올려놓고 핵심적으로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정리해줘. 그러면 다 정리를 해줘요. 그럼 아까 요 내용 좋다 이것도 얘가 캐치해서 가져가니 그걸 계속 남겨서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에이전트를 그대로 켜놓고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다 그 기능 줬는데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누가 먼저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 전에 사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켜놓고 그냥 슬그머니 녹음하는 척 하고 놔두세요. 어디 가서 절대 너 떠들지 마. 그냥 듣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다 끝나고 정리해줘. 그럼 얘가 정리해줘. 아니 소리 다 줄여놓죠. 얘는 듣기 느리니까. 그러면 얘한테 잘 들었지? 나가시면서 정리해서 나한테 리포트 빨리 써줘. 그러면 얘가 쭉 정리해줘. 시대가 그렇게 됐으니 젊은 애들이 왜 뉴스킨을 하냐고요. 지금 이 시기에. 근데 이 젊은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애들이 왜 안 하냐고 이걸.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걔한테 물건 사라는 얘기도 할 것도 아닌데 공부하고 있으라 했는데 걔가 내 파트너로 들어오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제가 또 그 다른 프로토콜을 얘기하면 얘네들 미쳐가지고 막 제주도 공격하고 뭐 강원도 오늘은 강원도 가자 막 하고 자기네 커피숍 서로 노트북 켜놓고 막 공격하고 있을 거예요. 그만한 제품이고 그만한 마케팅 부족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만하면 줌으로도 FSD 할 수도 있죠. 바쁜데 서로들 뭐 어디서 만나서 돌아가자. 근데 지금 이 연령대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이게 엉뚱한 쪽으로 가버리니 지금은 잃는 영역에서 뉴스킨을 다시 어떤 붕업이 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내부적으로 붕업해서 나중에 젊은 친구들이 그냥 확산하면 게임이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내 구조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십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한 장은 안 보여드렸네요. 이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피터팬이자 감성적으로 가요. 인간은 인간관계나 이런 관리. 책 많이 읽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하고 브랜드 어떤 부분 꼭 본인 얘기. 그 다음에 아이언맨은 AI 부분이 있어요. 이런 모임의 목적이 돈이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은 누가 그렇게 하는지 얘가 왜 미쳐서 이러는지 얘하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사람이 궁금해서 오기도 해요. 진짜 리크루이팅은 사람 소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진짜 리크루이팅은 그렇게 온 사람이 이 공간에서 머물고 싶어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내용 본질이 깨끗하면 머물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은 좋은데 여기 사람들이 좀 쌍스럽고 또 수준 낮고 이러면 안 오려고 해요. 배울 게 하나도 없고 머물고 있는 사람이 내 자식도 시켜야 되겠다. 사업을 떠나서 얘 여기 와서 내 스폰서하고 좀 커피라도 좀 마시고 가게 해서
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장소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각자가 한 분씩 초대해도 14명이 돼버리잖아요. 이걸 하루에 10명이 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레이지 팀앤넷도 사실은 빨리 진행됐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레이지 주도권을 뺏기잖아요. 그래야지 다른 네트워크 하는 리더들을 영입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방법이 우리가 다르니까. 뉴스키는 늘 훌륭했고, 근데 사람의 방법이 좀 낡았던 거고, 우리만 낡은 게 아니라 쟤네들도 좀 낡은 거고. 근데 우리가 샤프하게 돌아가니 우리 거 쓰라고 얘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뉴스키는 일단 당국과 진행하시오 라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 뭐 나쁠 게 하나도 없지. 뉴스킨만의 고민이 아니라 제가 보는 전체 네트워크는 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가 있어요. 너무 낡았어요. 이 방식이 혁명적이잖아요. 그러면 AI는 혁명적인 방식이에요. 아는 척하지만 다 몰라요. 젊은 사람도 뭐 얘기하거나 이러면. 질문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의 방식은 많이 낡았고 바뀌어야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많이 기대하고 왔거든요. 근데 궁금한 건 결국엔 이제 리크루팅에 대한 방식이 AI 모델을 통한 AI 에이전트를 통한 리크루팅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자라는 말씀이신 거고, 근데 이제 그 끝점에 있어서 결국 이제 젊은 층들의 이제 어떤 그 마인드는 결국 뉴스킨을 하자는 거네? 라는 어떠한 또 그 벽이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형식으로 뭐 이렇게 좀 풀어가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유통 마케팅이 지금 이제 이렇게 AI 에이전트로 변화됐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저는 이 AI 에이전트라는 거를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정말 그 구현해내고 활용하는 그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없이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에서 지금 중국은 AI로 한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방식을 그 소수의 인원들이 막 만나서 미팅을 하고, 그리고 막 10만 명이 있다라고 해도 그 10만 명을 다 이제 관리하고 막 만나고 이제 미팅을 주최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미팅이나 그리고 그 어떤 조직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AI로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자세한 부분들이 좀 궁금해요. 일단 그 질문한 모든 부분의 구조는 3차에서 자동화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자동화 때문에 앞에 부분이 만들어졌던 거고, 그러면 이제 끝에 질문부터 중국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10만 명이라는 건 쿠팡에 그냥 비회원 등록한 거 똑같은 개념으로 인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킨의 멤버는 내 사람인 거에 대한 의미가 좀 있고, 내 사업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떠도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사다가 뉴스킨을 또 내 거 잊어버리고 딴 데서 그때 편하게 검색되는 그 뉴스킨한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10만 명이라는 게 그 멤버십이 아니라 비회원 멤버십하고 똑같다. 근데 얘가 얘기하는 주는 10,000명을 모으기 위해서 기존 네트워크에서 허비되는 시간하고 10만 명을 모으기 위해서 허비되는 시간에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리고 이 10만 명에서 몇 명이 사지 않아도 나는 10만 명을 내일은 또 만든다. 인적 자원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그러면 내가 계속 뭘 해야 되냐? 아니, 그 자동화로 한다. 자동화로 보여주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가 관여하는 거는 그게 많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자동화는 바깥에 많은 기술력들이나 많은 회사들이 날 편하게 혹은 내 소비자가 편하게 검색되게 내 거를 계속 도와줄 거다. 그리고 몇 달을 같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진짜 개말이 맞는 거예요. 그게 작년 5월달, 4월달에 만났는데, 그리고 9월달에 내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유료로 써야지만이 상대편이 음성을 듣게끔 돼 있었어요. 그때는 음성을 들으려면 유료 결제된 사람만 챗GPT 들을 때 제미나이랑 막 싸우다 보니까 얘가 갑자기 9월달에 공지도 없이 무료로 하는 사람도 음성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럼 나만 유료면 상대편은 그냥 줌 미팅에서 그냥 URL 주면 줌만 깔려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입장할 수 있듯이 무료로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5.5가 나오고 나서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면 얘가 또 뭐가 주냐면
에이전트 기능이 챗GPT가 좋아져요. 왜냐면 오픈코어를 얘가 인수했기 때문에 오픈코어의 모든 걸 다 인수해버려. 아까 얘기하는 에이전트가 하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걱정하는 기술은 내가 개발할 것도 아니고 내가 미리 아는 것도 아니고 걱정할 필요 없이 좋아지더라. 제 하는 분야 안에서도 보면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 첫 번째로는 에이전트를 내가 키워야 되는데 에이전트가 생소하신 것처럼 생소하실 때 내 에이전트를 홍보하거나 관련돼서 상대편도 에이전트가 왜 필요한지를 내가 논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논한 그 에이전트가 이렇게 사용민도 했던 습관된 사람이 또 다른 걸 받아들일 때 수용하는 것도 달라지는 건데 여기서 첫 번째 습관들일 거는 내가 당신한테 당신 비즈니스를 도와줄 수는 없는 거고 내 비즈니스 안에 저희가 하는 우리 플랜을 먼저 경험해라. 그리고 그 제안을 해서 그분이 뉴스킨을 먼저 경험하면서 그럼 이 사람은 와서 도덕질로 배워서 자기 거 쓰려고 하는 척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진짜 배우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제 생각은 들어오면 뉴스킨이 독특해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독특한 제품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그 구조 안에서 진행할 때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진행할 때는 3차는 다 자동화예요. 지금 뭐 SNS 마케팅을 하는 거, 이메일 마케팅하고 지금 랜딩 페이지 가시신 분들은 거기다 입력하면 다 핸드폰으로 날라오게 다 만들어 드렸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SNS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오프라인에서 리크루팅을 해서 그분이 오프라인에서 들을 수 있게. 그래서 SNS 마케팅을 현실적으로 질문했던 모든 건 지금도 적용하는데 뉴스킨이 네트워크라 매출이 없어져요. 지금 아무리 좋은 마케팅 해봤자 결국은 쿠팡이 더 싸 보이게 되고 그냥 딴 데서 사는 거 혹은 다단계를 하고 치부대 얘기가 해요. 그래서 본질하고 도구인데 제가 사업했던 초창기에는 도구만 얘기한 거예요. 뉴스킨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도구가 비슷해지니까 자꾸 니께 좋으냐 내게 좋으냐 본질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사업성이 없어져요. 소비성만 흐를 때. 근데 지금은 본질만 논하고 있을 때 모든 사업체가 갑자기 도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AI란 도구를 논해야 되는데 본질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언러닝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잘 될 것 같은데 이걸 재정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발빠르게 시대가 그렇게 하면 재정비를 해서 옛날 거 다 버리자는 거예요. 버려서 AI가 할 거, 사람이 할 걸 구별해서 AI 시키는 연습을 하자는 거죠. 근데 그 연습이 몇 달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몇 번 미팅하면 대충 감이 잡히실 거예요. 아, 이렇게 하자라는 거구나. 그리고 이걸 구분을 해서 리러닝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배우는데 새로운 게 뭐냐?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언러닝 해야 된다고 해서 재정비해서 가져갔는데 이걸 리러닝해서 사람들한테 할 때는 리크루팅 하면서 배우실 거예요. 사람들 만나 상대편 질문이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닌 다른 각도가 오니까 그럼 리러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루러닝은 3차의 기존 사업자 말고 3차의 뉴스킨 사업자들하고 이 관련된 계통을 하는 사람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아무것도 아니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얘네들이 시작하는 건 우리가 관여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이렇게 해라고 우리가 지시해봤자 안 먹힙니다. 3차에서 리크루팅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그게 맞아요. 그걸 다 맞춰줘야 돼요. 새로운 맛이. 그래서 지금의 시스템은 제 경험하고 지금의 구조에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 거고 이 목적은 신규 리크루팅 때문에. 근데 신규 리크루팅 된 사람은 우리 방법대로 하면 안 되죠. 걔는 뉴스킨도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도 우리처럼 안 되죠. 다만 얘네들은 자동화해. 그 부분이 궁금했던 예, 거예요. 네. 이걸 할 때는 얘네들 다 맞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맞출 거냐? 기본 가닥은 있어요. 그럼 제가 생각도 못했던 걸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 맞춰야지 얘네가 잘해요. 그러면 지금의 AI 시스템은 얘네가 이름 다시 짓고 얘네가 할 거예요. 이 팀 엘릿이 그걸 해낼 거예요. 그게 누구 밑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확률을 높여서 이걸 그냥 자기 것처럼 해낼 사람은 진짜 많다는 거죠. 지금의 뉴스킨은 수익 모델은 있는데 AI를 몰라요.
근데 신규 리크루팅 대상자들은 AI를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 수익 모델이 없어요. 그 범위가 적어진 거죠. AI 알아가지고 뭐 그냥 유튜브 하려고 하거나 기존의 방식들, 또 강의해주는 그냥 다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 뭐 뉴스킨 하려면 잘 쳐다도 안 보고 이 방법이 틀리니까 내가 이걸 왜 해? 와서 듣는 게 내가 한심한 거예요. 근데 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뉴스킨이라고 얘는 다른 뉴스킨을 하는 거예요. 도구가 바뀌고 기존의 도구를 사용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쓰는 도구에 뉴스킨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네가 쓰는 도구를 뉴스킨이 쓰고 있다라고 하면 도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본질을 100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뉴스킨만 더 평생 하고 뉴스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라고 해도 얘는 그걸 이해 못해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해요? 뭐 이런 식이 되고 그 얘기가 아닌 거를 걔네들은 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솔로프리너예요. 근데 이런 애들을 사람이 리크루팅 해왔는데 애프터 미팅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가능한데 그럼 제가 강사인데 제가 하고 그 스폰서도 아니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하다. 제가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이 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할 건데 그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 그건 난 몰라. 그건 난 아직까지 모르는데 난 뉴스킨만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 좋은 질문인데 수요일날 우리가 매번 이게 있어. 좋은 질문인데 너 이 제안을 한번 받아볼래? 일요일마다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 네가 충분한 답변을 거기서 얻을 거고 아마 너한테 준비된 일일 수도 있어. 그거 한번 해볼래? 라고 제안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안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애프터는 제안을 하기 위한 애프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는 답변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여기서 어떻게 3차를 모집해서 신규가 무한히 왔을 때 확률이 높아지고 소통을 그렇게 해서 이 중에 누가 알아듣고 이 일을 저지르느냐 이 친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수익 모델을 찾아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AI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방법이 AI인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은 수입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AI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럼 조업원료는 수입을 알려고 AI를 알려고 그 장소에 오는 거예요. 스폰서들은 그걸 애프터 미팅을 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 수준에 맞게 리크루팅 해올 수 있는 수준에 맞게 트레이닝 코스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주를 배우든 3주를 배우면 그분이 수준이 와요. 어려운 분야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만 신규는 뉴스킨이 어려운 거예요. 제품도 잘 모르고 방식도 대충 알게 하는 책. 근데 그건 AI가 하니까 얘는 자기 방법만 하면 되는 거예요. AI로 리크루팅 하는 거니까. 그럼 그 다음 사람은 혹시 사람들의 파트너인 누가 또 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인맥이. 뉴스킨이 원체 오래되고 알고들 있으니까. 혹은 네트워크 경험자가 올 수도 있고. 그럼 AI로 이 친구는 잘 모르지만 여태까지 해야 될 80%에 대한 그 기존 사업자가 하는 행위는 AI가 대신 해주니 이 사람도 AI랑 대화하면 되고 너도 굳이 나랑 대화한다는 게 AI랑 대화니까 얘랑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너의 인적 자원은 몇 명이나 알 수 있어? 라고 라는 걸 질문해서 그분의 비즈니스 마인드나 시스템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모든 문제는 사람이나 모든 정보의 문제였는데 그 정보가 다 된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너는 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명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도 일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아무리 좋은 일도 안 만나는 사람은 뭐 쫓아가서 갖다 바쳐도 안 만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돈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뭔가 내속에 감을 잡고 아주 나처럼 얘기 안 하는데 굳이 얘기가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은 어떤 방법으로 그 장소에 와요. 그러면 나머지는 AI가 하고 앞에 강사가 하고 스폰서들이 해나가는 거니까 그게 뭐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거죠. 이 시스템의 가장 좋은 건 빨리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한 달 만에 일을 다 팀 애닛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AI다 보니까 빠르단 말입니다. 그 대상자는 다 제품이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그 제품을 다 다뤄서 LOI까지 진행하는데 초창기에는 저도 막 30개, 40개 막 이렇게 개수를 표현할 정도로 LOI들이 많이 진행됐는데 그게 이제 혁명적인 유통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게 시간했어요. 뉴스킨의 제품은 써보고 뭘 해야 되는 건 그 뒷전이고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항상 비즈니스는 도구하고 본질이 있을 때, 도구가 있을 때 얼리 어답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시장을 만드는 거죠. 이게 본질에 가까워지면 이 본질을 서로 누구 회사가 좋은지, 어디가 싼지, 어디가 수익 구조가 좋은지 이걸 따지다 보니까 막 짜증 나는 거죠. 그럼 이런 시대가 흐른 거예요. 이제 이런 지가 좀 됐다. 뉴스킨이나 네트워크 구조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른 방법으로 취했는데 결국 그게 그거였다. 근데 이러는 와중에 이런 산업들이 AI를 못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저도 그랬지만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자기의 패러다임에 또 갇혀 있다 보니까 제가 있다가 바깥에 오니까 뉴스킨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안에 있을 때하고 다르게. 그리고 이 분야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되겠는데 하고 1년 정도면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루에 듣고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전 1년을 준비한 거니까 이 부분 안에 어떤 체계들. 그 뉴스킨을 같이 접목시키는 AI를 하시려고 1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분야로만? 모든 부분이랑 다 똑같아요. 근데 제가 뉴스킨 했으니 첫 번째가 뉴스킨이었던 거죠. 그리고 뉴스킨을 너무 잘 아니까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잘 짜겠죠. 여러 구조들을. 그러면 바깥에서 보는 입장으로서 예.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금 낡았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앞으로의 가망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본 건 네트워크 마케팅이 낡았다고 표현해서 낡았는데 판매 방식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럼 이걸 AI를 적용했을 때 뭐냐에 대한 가장 AI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사예요. AI는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로 질문한 걸 추려서 와요. 그러니까 조합을 해서 추려서 답을 주는 거죠. 인간은 Y가 항상 붙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아는데 얘는 그 질문이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논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데서 보니까 잘 비유하던데 내가 세차하러 갈 거야. 근데 거리가 너무 가까운데 내가 걸어갈까 차로 갈까? 모든 AI가 걸어가세요 그러는 거야. 나 세차하러 가는데 차 가지고 가야지 세차하는데 얘가 모든 데이터에서 가깝다니까 걸어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AI가 된다고 해서 다 AI 하면 부자 되겠다 그게 아니라 결국은 AI 시대도 중요한 건 서로 관계예요. 예전에는 서로 관리했을 때는 그 조건만 맞으면 돼. 기브앤테이크 하듯이. 근데 이제는 왜 내가 쟤랑 해야 돼? 이것저것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서로 인적 관계만 잘 돼 있으면 관계가 잘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커뮤니티가 많으면 이게 굉장히 큰 가치가 커지는 부분이 되는데 뉴스킨을 가만히 보니까 네트워크는 이게 잘 돼 있어요. 인적 네트워크다 보니까. 그래서 AI 시대에 가장 잘 맞는 게 뭘까 했더니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일 잘 맞더라고요. 중국에도 보고. 어디보다 이건 다시 기회가 되겠구나. 그럼 여기에 맞추려면 두 가지가 들통나요. 하나는 제품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AI가 이미 걸러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야 뭐가 좋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끼리 포장시킨 거고 AI는 데이터 가지고 진짜 흙을 거잖아요. 진짜 사람한테 좋은지. 첫 번째, 뉴스킨의 제품은 모나폴리 특정 구조가 있어서 제품 선택이 빨라요. 그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 회사가 어차피 살아남죠. 두 번째는 관계적인 게 AI 쪽도 그렇지만 들통나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부분들의 평가들이 들통나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데이터나 모든 걸 가끔 제가 질문할 때 이 행위자한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럼 얘가 답변을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서로 이제 판단들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제품이 드러났듯이 이제는 진실하지 않으면 사업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렇듯이. 근데 그 진실함을 구축을 했는데 마케팅을 잘못해서 헤매는 사람이 의외로 많죠.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해서 사람은 좋은데 이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어디는 사람은 별걸 그러는데 마케팅을 잘해서 뭐 대단한 사람처럼 또 평가받기도 해. 그리고 막 옮겨 다니는 사람도 많고. 이 본질에 대한 것들이 또 드러나니까 결국은 뉴스킨 안에서 정말 내가 제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뉴스킨을 잘 AI스럽게 손대서 진행하면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잘 맞아떨어질 수가 있고. 하나 더 물어볼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니고 예.
제 남편이 예. 그 궁금하대요. 짧은 시간에. 네. 아, 개발자가 혹시 앱을 만들면 보통 비용은 어떻게 나누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 개발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만드는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실질적인 순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앱이라는 게 네. 챗GPT 안에 앱 GPT스라는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럼 앱을 만드는데 뭐 지침도 있고 뭐 프로토콜들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낸 건 거기에 프로토콜이 작용하는 거를 짜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막 집어넣어도 대답을 하고 곧잘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리크루팅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남성 언어로 할지 좀 20대로 할지 뭐 이런 걸 정할 수가 있거든요. 또는 이 사람이 답변을 추론해서 슬슬 리크루팅 하는 게 있고 슬슬 제품 파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짜고 분리하고 진행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 부분들을 짜서 집어넣고 생성을 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재미삼아 진행해서 짜는 거하고는 생선 자체가 좀 달라져.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점점 커지면 서로 그 프로토콜을 가지고 공유해서 또 다른 걸 만들어내는 데는 또 쉬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상대하는 거하고 나 말고 10명이 질문하는 건 얘가 생성이 더 잘 될 거잖아요. 100명이 할 땐 더 그럴 거고. 그게 이제 앱이 꼭 GPT 안에 들어가 있는 앱인 거예요? 아니면 예, 또 다른 GPT 어떤? 안에. 말씀드린 여러 뭐 클로우드나 제미나이가 쭉 이제 그 앱은 있는데 전체 별도의 앱은 아닌 거예요? 있는데 GPTS. 예, GPT의 앱은 오픈 스토어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검색이 가능해요. 그리고 얘네는 이걸 수익적인 모델을 사실은 개발했었고요. 재작년에.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특화된 거는 텍스트가 아니라 음성에 대한 부분은 음성 앱을 그렇게 제공하는 데는 챗GPT뿐이 없어요. 왜냐면 그건 토큰의 문제거나 여기 이제 전기세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걸 요번에 5.5로 진행하면서 굉장히 또 업버전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모든 그 AI는 머리 위쪽으로 와요. 머리 밑으로 가거나 이러지 않고 핸드폰에, 그러니까 여기 배지가 달라서 앞에 화면을 보이게 한다. 뭐 스크린처럼. 그 다음에 안경을 쓴다거나 귀에다 꽂거나, 그러니까 머리 위쪽으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게 없어져요. 말로 하는 거지. 그 첫 번째가 메타의 클래스가 7월에 오픈한다고 하니 어디다 파냐면 롯데백화점하고 고급스러운 데서 판다 그러더라고요. 무신사가 또 그걸 적용해서 패션에다 디자인한다고. 그럼 이제 안경 쓰고 다녀요. 그럼 사장님은 제가 처음 만나면 안경 쓰고 하면 사장님이 개인 동의만 해놨으면 명함 주고받지 않아도 사장님의 이름이 나와요. 제 앞에. 지금 뭘 하시는지 사장님이 동의한 것만.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저 누굽니다 하는 게 상대편한테 제가 개인 동의를 안 해서 안 보이시겠죠? 라고 질문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가 저한테 얘기한 게 앞으로 내년쯤 되면 사람하고 3시간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 여기에다 상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물건을 팔면 이 사람한테 어떻게 팔 거냐는 거예요. 안경 쓰고 다니는 이 친구한테. 그러면 이 안에 공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럼 나의 분신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프로토콜이 있는 애가 에이전트고 얘를 얘한테 보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보낼 거냐라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생성해야 되고 생성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뉴스킴이 뒤따라올 거라는 거야. 아까 같은 앱들이. 그럼 나는 API라고 해서 연결을 꽂아놓으면 내 데이터보다 뉴스키는 정확하게 자기가 했을 거니까 정확하게 제품별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 거가 그대로 하나의 생성인데 이것도 오래 못 가니 이참에 이 도구를 활용해서 리크루팅을 잔뜩 하자라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 안에. 그럼 그 사람들을 내가 활용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3차에서 그런 친구들이 들어오면 이 친구들이 우리가 흉내내지 못하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기존 방법으로 얘를 활용해가지고 미국도 보내고 어디 다 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가신 분한테도 제가 이걸 해서 인도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일이래. 토요일 날은 이현수 사장님 그 미팅이 있는데
그쪽도 인도에 또 가시거나 인도 분이 나오신다고 해서 그 인도 말로 해가지고 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장벽이 없죠. 전체적인 구조다 보니까 아무튼 단순하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수준을 넘어서 얘가 작용을 하니 그러면 상대편의 어떤 정보에 따라서 얘한테 미리 들어오시기 전에 이 사람의 정보를 나 좀 이따 만날 거니까 너 이렇게 아까 입력해놨지? 하고 얘기하고 켜놓고 가만히 얘기하다가 사실은 제 비서가 듣고 있었는데 하면서 또 얘기할 수도 있고 상대편한테도.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이런 세상이 되는데 혹시 감지하고 있는지, 이런 세상이 된다고 하는데 공부를 하고 계신지. 제가 봤을 때 사장님의 사업체는 분명히 이게 회사 차원에서 진행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은 할 때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그래서 젊은 개발자를 만나도 저도 이걸 얘기하면 굉장히 걔가 놀래요. 왜냐면 얘는 자기 업무를 했지 막 사업을 했던 친구가 아닌 거니까. 그 다음에 챗GPT하고 음성 대화를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GPT가 있는지를 몰라요. 코덱처럼 쓸 줄 모르니까 누가 안 가르쳐줬으니까 프로젝트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프로젝트를 나중에 그러니까 가르칠 게 많아요. 음성 말고도. 근데 지금 그걸 배워서 뭐 하려고요? 음성으로 리크루팅 할 수 있는 체계니까 리크루팅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 뉴스핀의 이 좋은 이미지를 내가 전체적인 부분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해나가시면 훨씬 좋은 플랜들이 되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뵀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판교에 올 초에 50명의 직원을 갖고 있는 사장이 $200짜리를 각자 끊어줘서 자기가 하는 업무를 AI로 이관시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난리가 났죠. 왜 난리가 났냐면 좋아서 자기가 AI 비서가 생기는 줄 알고 그 중에 지난달에 30명을 잘랐어요. 왜? 얘 대신 AI가 다 하니까. 20명은 경력자들이고 30명은 초년생들인 거예요. 아직 회사 업무 파악이 덜 돼요. AI는 잘 다루는데 AI를 좀 못 다뤘던 애들은 업무 파악은 돼 있는 사람들이고 그럼 얘네들이 다 만들었으니까 얘네들한테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메타가 8,000명을 잘랐어요. 메타는 8만 명 있는데 그러니까 10%를 자른 거잖아요. 왜 잘랐냐면 실제로 AI가 대신해 주니까. 그러니까 개발자가 개발했는데 자기가 개발해놓은 AI한테 자기가 잘리는 거예요. 얘가 더 개발을 잘하니까. 그럼 이 가속도는 굉장히 빨라져요. 제가 뉴스킨을 처음에 할 때 그때만 해도 CD가 ATM기라고 해서 그 당시에 오토 텔러 머신이에요. 객장에 있는 아가씨들이 텔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없어질 거다. CD가 대처할 거다. 은행이 난리가 났어요. 이 기계가 들어오면 이 은행원들이 다 잘린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진짜 다 잘렸죠. 97년도부터 막 감원하고. 지금 은행 들어가면 직원이 안 보여. CD가 쫙 있고 뒤로 들어가야지 뭐 대출 업무하는. 그리고 직원들 유니폼이 있지만 다 일반직이에요. 정직원들이 아니라 은행원인 것 같아도 그러니까 임시직에 퇴직한 사람이 다시 취업하거나 이런 거보다 조직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문제는 우리 개인인지 어떻게 할 거냐는 거. 그러면 제 생각은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솔로 프리너가 돼야 된다는 거. 1인 기업처럼. 그럼 1인 기업을 할 수 있을 때 난 조직을 어떻게 경성할 네트워크 조직이 좋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조직을 나 걸로 만들어 주니까 등록을 시키면 딴 데는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회사만. 그러면 그런 조직 중에 어디가 좋으냐? 뉴스킨이 괜찮다. 제품도 특이하고 단가도 좀 높고 괜찮고 품위가 있고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근데 시대적으로 이탈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판매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앞선에서는 공부들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적용들을 못하고 있다. 추후에 하면 늦는다. 어디에 부분이 되니까. 그럼 이 뉴스킨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폐합을 시키자. 솔로 프리너가 돼서. 그런 야망을 가질 수 있는 시대인 거죠. 그럼 첫 번째, 뉴스킨을 잘 해내야지 그것도 가능한 거죠. 상대편이 거기 마음에 드는데 우리 길어자 B2B 하자라고 하면서 합병되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는 내가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내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후에는 내 조직이 다른 기업에서 탐나야 돼요. 매출 규모도 그렇고 에이전트가 잘 활성화되고 뭘 갖다 제품을 해도 쭉쭉 팔려나가는 조직이 되고 그리고 그런 조직들을 케어해주는 관리 회사가 있을 거예요. 자료실에서 어떤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듯이 이런 또 API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은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현대자동차도 블로그 마케팅 하면서
현대자동차나 차를 하면 먼저 올라가게 돈을 쓰듯이 대형업체들한테 챗GPT나 모든 생성형 AI 밑에 구매할 때 이쪽으로 돈을 쏟게 지금 몇 천만 원 기라도 계속 대형업체들이 아직 소비자는 거기 가서 검색도 안 하고 있는데 왜냐면 그렇게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개인들이 거기에 먼저 가 있으면 나중에 뉴스킨이 뒤에 오면 내 사업이 너무 잘 되는 좋은 타이밍이죠. 회사가 가는 데가 뒤따라가면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뉴스킨을 검색하니까 딱 7명이 검색되더라고요. 미국에도 3명하고 다른 나라 3명. 근데 잠깐 쓰다가 재미없으니까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를 다 뒤져봐도 몇 명 되지도 않고 거의 안 써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물건 팔 때는 대책 없는 거예요. 거기다 안 하는 거니까. 근데 뉴스킨이 거기에 검색될 때 사장님의 에이전트가 검색이 먼저 상위 노출이 되거나 많은 양이 있어서 누구하고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내가 곧잘 대답을 잘해주면 너는 주인이 누구니? 라고 질문할 때 아 저는 누군데 전화번호 알려드릴까 하고 전화 걸면 이렇게 콜 오면 그때 만날 수 있는 거고 제품 뭐가 있으면 거기에 링크 주소 주면 걔가 구매해서 비회원으로 등록하고 구매해 나가듯이 아니면 본인이 그게 자동화가 돼서 여러 메일 서비스나 전화 메일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자동화를 시키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자동화라는 단어가 지금 젊은 애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하고들 있고 뭐든 또 시도해 보려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근데 수익 모델이 없었단 말이야. 수익 모델에 이걸 제공하면 얘네들은 일도 아닌 거고 진짜 이걸 스폰서링을 잘해주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거대한 조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가 못한다고요. 그건 전혀 다른 분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직을 땡겨올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 조직만은 아니라 지금 구조 안에서 저는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저번에 이제 스폰서님들이 주신 AI 그 챗GPT에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뉴스킨 AI 코치, 그다음에 뉴스킨 AI. 그렇게 하면 사실 제가 기존에 그 챗GPT나 클로드나 뭐 이런데 제미나이에다 물어봤던 데이터로 똑같이 질문을 했을 때랑 얘한테 물어봤을 때 답이 살짝은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나? 뉴스킨 AI에다 물어봤을 때 좀 더 객관적이고 좀 이렇게 그 뉴스킨 회사 본사에서 규정하는 그런 규정에 맞춰서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과장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가 이렇게 질문을 계속 여기다가 제 거에 쌓아오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도 물어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제 AI라는 게 다 제게 만들어지면 이 모든 걸 그거다가 그쪽에다가 붙여놓으면 제 에이전트가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걸 설명드리면 챗GPT가 있다라고 치고 제미나이가 됐든 우리가 그 앱이 없으면 그냥 얘한테 다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그럼 얘는 뉴스킨에 대한 그 생성되겠죠. 뉴스킨을 질문하니까. 그럼 얘는 뭘 알고 뉴스킨을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앱 검색이지 거잖아요. 웹에 뉴스킨의 정보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검색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검색은 좋은 정보도 있지만 나쁜 정보들도 많은 거고 제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제품이 겹쳐서 다른 제품을 얘가 불러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앱은 여기에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앱이. 그럼 뭔 질문, 내 앱을 통해서 질문하면 얘가 필터링해서 여기서 걸러내고 다시 얘한테 질문하고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생성이 맞춤형으로 되는 거잖아. 현대자동차나 이런 것처럼. 얘가 없으면 엉뚱한 데다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거냐 아닌 거냐라. 얘도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 에이전트는 아니죠. 공동으로 쓰는 에이전트죠. 내 에이전트를 생성해야 되는 거예요. 얘한테 나중에 제미나이가 있으면 여기 플러그인에서 API를 하면 제미나이에서도 검색해 오는 앱이 되는 아까 클라이언트가 될 수가 그 있는 거예요. 의미의 에이전트였던 거예요? 예? 그 의미의 에이전트였던 예, 예, 거예요? 아, 예. 저 완전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아까 기본 표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얘가 얘를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 건데 얘 밑바탕에 얘네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제미나이도 있고 다 있는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제미나이는 음성을 지원하지 않아요. 여긴 지원하죠. 그 다음에 오픈스토어를 못해요. 검색 기능이 없어요. 후발주자로. 그럼 그것들하고 딴 데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독 처음에 이게 선두 기업이다 보니
얘는 앱을 만들 때 음성 지원을 필수적으로 한 거예요. 그럼 필수적으로 했는데 얘가 필수적으로 하면서 오픈 코러까지 들어와서 얘만 만들었던 회사가 들어온 거예요. 세계적인 회사가. 얘가 지금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얘한테. 그래서 얘 앱을 팔고서 앱처럼 다운받으려면 월정액을 내야 되거나 처음에 그렇게 설정했는데 이게 안 통한 거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돈 낸 애들은 만들 수 있겠죠 뜬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저는 이것까지 물론 이 기능 말고도 여러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에이전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내가 모르는 뉴스키는 브랜드화돼 있는데 그 안에 나란 사업자는 또 모르잖아요. 큰 리더 조기조자면 이분들을 알 수 있는데 그럼 내 사업하는 건데 스폰서 이름 가지고 할 수 없고 그러면 얘한테 질문했더니 얘 저는 누구 에이전트인 누구입니다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는 못하죠. 얘는 다 같이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얘한테 이렇게 된다면 얘는 나한테 커스터마이징 된 거예요. 내가 맞춘 거고. 얘한테도 맞출 수 있지만 내가 맞춘 거예요. 그럼 내 거를 하면 이건 완전 그게 나한테 맞춘 건데 얘의 모든 기능이 되면 얘가 업버전 될 때마다 얘 기능은 업버전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 질문이요.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AI 에이전트로 예를 들어서 리크루팅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관심이 있어요. 정말 AI 에이전트에 관심이 있어서 배우러 온 사람들이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잖아요. 그럼 이제 뉴스킨 기반의 에이전트 AI인 거잖아요, 이게. 예.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더라도 정말 나만의 에이전트.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할 수 있는 그 에이전트를 생성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떤 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 뉴스킨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오수할 수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나도 지금 궁금한데 만약에 그거예요. 저는 아까 이제 저는 뷰티한 웰리스로 나는 에이전트 김현진 킴베런이라는 데 있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면 여기 아까 뭐 요리도 있고 뭐 그다음에 화장품도 있고 그다음에 그 요가 용품 같은 것도 있어. 다 이렇게 다 있어. 근데 아까 아메이도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메이나 유사나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도 이런 에이전트가 있어야지 같이 확장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메이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내 예하로 일대로 회원 가입을 하고 나는 그 사람 아메이 하는 사람의 일대로 회원 가입을 해서 그 밑에 2차, 3차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아메이 하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런 그런 경쟁 그런 개념이 그런가요? 아니라 예. 마케팅이 서로 구조가 다른데 지금 오프라인처럼 뭐 여기서 수입을 가지고 여기다 등록해야 되고 이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이 조직의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블록체인에 각 코드가 회원번호가 있듯이 있을 거고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어떤 회사가 혹은 서로 API 하듯이 내 파트너 중에 누가 여기서 구매하고 여기 중에서 누가 여기서 구매했는 그 점수가 뉴스킨 플러스에도 이게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을 뉴스킨에 적용할 건지 아메이 마케팅에서 적용해서 풀어줄 건지 이 부분을 AI 쪽에서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합병이라는 부분이 기존의 마케팅 틀에서 형성되는 것보다 대행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진행했을 때 그건 선생님 질문하고 선생님 질문 달라요. 제 네. 질문 달라요. 근데 이 질문은 됐나요? 선생님의 안 됐을 질문이 거예요. 다 맞나요? 이해 못했을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저는 이해했어요. 제가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 전에 그 이렇게 AI 에이전트 내가 예를 들어 배우고 싶어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난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요가 강사예요 정말로. 그러면 요가에 대한 어떤 그 방대한 정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지금 있는 AI 에이전트는 뉴스킨을 학습한 AI 에이전트잖아요. 그 기반인 거. 그럼 이 사람이 이걸 배웠을 때 내 AI 에이전트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AI 에이전트 부분이 아니라 10개든 20개든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들이 답변이 나올 수 있게. 지금은 뉴스킥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뭐 요가에 대한 부분인데 요가로 질문해줘. 그러면 답변해줘. 그러면 얘가 그쪽으로 가니까 이 뉴스킨 똑같은 AI AI 가지고. 얘가 챗GPT고 예. 그 위에 얘가 그렇죠. 뉴스킨. 모든 뉴스킨이라고요. 답변은 얘예요. 근데 얘가 지금 그것도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막 만화를 하는 사람이요. 그럼 그것도 하고. 제 연구소 에이전트는 그렇게 해요. 왜냐면 뉴스킨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들 이해 갔어요. 구분이 되는 그럼 거예요. 선생님 프롬프트를 근데- 집어넣지 않고도 집어넣어야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게 뉴스킨에 특화돼서 뉴스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 가지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요가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뉴스킨에도 도움되는 게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은 사용자 마인드인 거잖아요. 나중이 됐든 지금이 됐든 자기 편리한 걸 얘기하는데 지금은 소비자 마인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사업자 마인드, 돈이 이게 더 나중엔 소비자 마인드죠. 그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지금은 사업적인 마인드가 왔을 때 뉴스킨만 하자. 얘한테 이미지 만들어줘 해줘요. 패스하라 이거. 해주는데 그런 질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얘는 리크루팅으로 특징이 돼 있으니까 상대편한테 요가도 질문해도 돼. 그러면 질문하면 답변도 있는데 얘 생성은 나처럼 되겠죠. 내가 해놓은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빼고 제품도 막 세세하게 풀 수도 있고 마케팅도 몇 프로 하고 여기다 등록하세요. 등록 어디다 할까 하면 지금 구조에서 여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타이밍을 놓쳐버리니 지금은 only 리크루팅이 돼요. 그래서 얘한테 리크루팅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서 질문했을 때 얘한테 내가 궁금한 거 질문하지 말고 내가 보내주는 사람한테 얘가 무슨 질문할 건지 그걸로 계속 나도 생성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클라이언트로 바뀌어요. 뉴스킨화 됐는데 다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내가 몰라서 그것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되는데 지금은 사업자 플레이다. 지금은 이것만 하자. 맞아. 딴 거 하지 말고. 챗GPT하고 똑같으니까. 뭘 집어넣어도 야뭐 만화 그려줘. 그러면 뉴스킨 에이전트가 만화를 그려주겠죠. 다른 만화 전혀죠. 요가에 대한 걸 그려줘. 그러면 또 해야겠죠. 근데 지금은 그 이두저도 아닌 부분으로 가지 말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클라이언트가 되는데 이때는 끝난 거예요. 이때 지금 이 얘기는 여기서 이게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이걸 하시라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아까 그 질문인데 그럼 이 뇌가 요가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업성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너무 빨라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6개월에서 1년에 대한 분들이 말씀. 이때 되면 이 클라이언트를 그렇게 만들겠죠. 어디 회사는 그 프로덕트를 제공하기도 할 거고. 근데 우리가 이걸 빨리 만들어서 조직을 다 에이전트로 갖고 있게. 근데 다 어떻게 보면 뉴스킨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이거를 각자 어떤 사람은 뉴스킨이 아니라 주변에 좀 더 부동산 관련돼서도 이분은 물어보고 있고. 그래서 스폰서한테 스폰서 에이전트를 한번 받았는데 해볼까 하면 부동산 하신다고 하는데 부동산은 어떻게 김태사님한테 부동산을 들으셨군요. 얘가 이래버리면 이게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맞아. 나중에는 그럴 예전 수 우리 있다. 리크루팅 하듯이 해야 돼. 그렇죠. 맞아요. 이도저도 아닌 게 맞아. 아니라 얘는 또 그렇게 작동하고 찾아내니까. 그러면 얘가 나중에 어떻게 생성되냐면 그러면 뉴스킨 쪽으로 답변 드려야 되는 건가요? 요가 쪽인가요? 뭐 이래 저 이해 버린다. 갔어요. 그래서 네. 이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도 중요하다고 표현했던 건 이걸 생성해서 사업을 키우고 나머지는 얘한테 지시만 내리면 얘가 알아서 키울 건데 이렇게 지시만 내리면 해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상대편 만나서 너도 그렇게 지금 하니? 야 그거 합병하자라는 거래 대상이 되는데 얘가 아직도 에이전트 생성이고 이 내용을 모르면 얘는 에이전트가 아니라 진짜 오프라인에 지금 기존 방식 쓰는 거 얘는 나하고 GPT 같은 얘는 나랑 합병해봤자 나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어. 얘도 나 해봤자 이익이 없어 할 줄 모르는데 내 조직을 가져갈 수가 없는데 그럼 뉴스킨 뉴스킨 그 회사는 여긴 안 하고 여긴 하면 여긴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자르진 않겠죠. 이 방법을 가면 못 견디고 못 하시는 거죠. 내 조직을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직접 만드신 거예요? 개발하신 거예요? 네. 제 프리랜서들 몇 사람하고 중국 쪽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했어요. 알리바바나 딥스크 관련된 게 제 업무에서 진행돼서 걔네들은 조금 프로토콜 따로 그 프로그램을 꼭 전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전산 그 코딩하고 이제 그쪽에 공부를 해서 은행에서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네트워크를 만나서 하다가 그래도 뭐 PPT나 이런 걸 곧잘 만들었던 게 강의할 때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서 홈페이지도 뭐 그룹 홈페이지나 개인 홈페이지도 만들고 했는데 그런 경험이
그래도 제가 투자한 회사한테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그런데 7, 8년 되다 보니 그런 걸 하다가 우연치 않게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난 전혀 이게 네트워크하고 연결을 시키지 못했어요. AI 그러면 동영상 만들고 제가 그건 뭐 하니까 SNS, 인스타그램 가지고 뭘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것도 리크루팅이니까. 근데 그거 갖고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친구는 그건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흥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가르쳐 나.